올해 매매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 시장에서 큰 폭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 또는 전세를 내주시고 계시는 분, 그런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영상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전세 시장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반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상반기에는 전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거래량도 없을 뿐더러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 가격이 엄청 떨어지게 되죠. 이 떨어진 전세 가격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조심해야 될 사항이 많고요. 전세를 내주려고 하시는 분도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좀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올 상반기에 전세 시장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세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죠. 예전에는 이 전세로 보통 시작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그런 테크를 거쳐갔었죠. 그런데 이제 이 전세가 갭 투자하는데 좀 악용되기도 하고, 전세 가격을 무리하게 작년까지는 올리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들이 힘들기도 했었죠. 근데 상황이 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올 상반기 때는 전세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왜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려워질지,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죠.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0.57%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0.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0.86%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0.89%. 지금 파란색이 굉장히 짙죠. 파란색이 짙다는 뜻은 하락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특히 전국보다 더 하락폭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락을 하는 이유는 거래가 안 돼서 하락을 하는 거죠. 거래가 안 되니까 전세 가격을 낮추게 되고,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하락률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올 상반기 입주 물량이 50% 정도 증가를 합니다. 작년 대비 50% 정도 증가를 하는 거고요. 입주 물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면은 새 집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새 집이 나오면 그 새 집을 집주인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보통 입주하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 쌉니다. 상승장에도 싸요. 근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입주장의 물건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전세 가격 폭락이 보통은 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물량까지 50% 늘어났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하락을 넘어서서 약간은 폭락에 가깝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전국의 입주 물량은 3만 5천 가구, 그리고 수도권은 2만 5천 가구, 수도권에 무려 7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위주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겠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6,200가구인데 서울은 별로 얼마 안 되네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의 2배입니다. 작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2024년, 2025년 그때까지 강남권에서 주로 입주가 대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도 올 상반기부터 이렇게 입주가 터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안전한 곳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프로 보면 한눈에 좀 보이는데요. 경기도가 엄청나게 몰려 있죠.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인천, 대구,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집값이 가장 많이 조정받고 있는 곳이죠. 집값이 가장 많이 조정받고 있는 곳에서 입주 물량마저 순차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집값 하락폭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날 확률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연도별로 한번 보면요, 2019년도에는 4만 6천 가구, 2020년도에는 3만 9천 가구, 21년도에는 3만 3천 가구, 작년에는 2만 4천 가구로 생각보다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3만 5천 가구로 입주 물량이 좀 빠르게 늘어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죠. 입주 물량이 조금 늘어나면은 지금 같은 하락 시기에는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요. 전세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면은 내가 전에는 전세를 비싸게 줬었는데 지금은 갱신하려고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만기됐으니까 저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봤더니
시세가 낮아져서 내가 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기존의 세입자한테 많이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조금 받아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전세 현상이 이미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에 서울에서 4,868건의 역전세가 있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9,500건, 거의 10,000건에 육박하죠. 인천은 2,200건 정도의 역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역전세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무려 1,000건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조차도 뭐 안전하진 않구나. 강남도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전세가 한 10억 정도 됐는데 지금 뭐 한 5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전세잖아요. 이렇게 뭐 강남, 서울, 경기도 이렇게 가릴 것 없이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역전세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거고요. 입주 물량이 많은 곳부터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를 주고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입주하는 물량이 좀 많이 있는가, 많지 않은가, 그 부분을 꼭 체크해 봐야 되고요. 전세를 구하시는 분은 입주 물량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은 전세를 좀 싸게 구할 수가 있겠죠. 역전세에 돌려줄 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역전세를 하면 되지만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월세를 선택하는 거죠. 세입자가 나가버리면은 이 세입자한테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원래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그만큼의 전세 가격을 안 치르니까 이 세입자가 나가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주세요. 제가 대신 그 차액만큼 이자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전세가 7억이에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계속 10억에 살고 싶지 않겠죠. 나간다고 하겠죠. 그럼 7억이 시세라고 생각하고 이 3억에 대한 이자를 제가 돈으로 환산해서 줄게요. 보통 4%거든요. 그러면은 4, 3, 12, 1200만원, 1년에 1200만원이고 한 달에 100만원씩 제가 현금으로 줄게요. 그냥 나가지 말고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세입자가 나간다고 돈 달라고 소송 걸고 뭐하고 하면은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역월세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뭐 가을이나 겨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역월세가 좀 유행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는 전세 세입자분들은 천천히 구하는 게 좋습니다. 만기가 뭐 7월이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뭐 한 3개월 전에 집을 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서두를 필요 없이 그냥 만기 거의 다 와서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그때 집을 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조금은 저렴한 전세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입주 물량은 꼭 체크해야 돼요. 무조건 전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아까 같이 뭐 경기도, 서울, 인천, 대구 이런 곳들은 전세가 많으니까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깡통 전세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대출 받은 돈과 여러분의 전세금이 집값의 80%가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제 선대출이 있는 집이 있어요. 선대출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선대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세금은 그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은행이 일단 대출금을 가져가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전세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있으니까 혹시나 선대출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면은 선대출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어가지 않는 곳으로 구해야 된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전세를 구하는데도 저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재산이거든요. 본인의 전재산을 들여서 전세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저렇게 깡통 전세에 본인의 전재산을 날리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보증보험도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전세를 내놓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올해 정도, 뭐 올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상반기 정도에 이제 세입자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목돈이 있다면 일단 목돈을 쓰지 말고 있다가 저렇게 역전세로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돌려주면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대비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